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우리나라가 통계상 1등 하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저출산율, 자살률, 그리고 독서량이라고 합니다. 연간 독서량이 미국 6.6권, 일본 6.1, 프랑스 5.9권인데 우리나라는 0.8권이라고 하네요. 그나마 앱으로 책을 읽는 MZ세대가 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책 중에서도 손이 안 가는 장르가 시집입니다. 시집에 따라서 대박이 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시는 어렵다는 이유로 독자들의 선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를 읽지 않은 시대에 시 판매에 적극 나선 분이 계십니다. 시인이자 편집자인 난다출판사 김민정 대표인데요. 시를 파는 시인으로 좋은 시를 독자에게 알리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김민정 대표는 치유의 힘이 있는 시를 가까이 하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시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시인이자 편집자 김민정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시를 살리고 시를 파는 시인이자 편집자, 출판사 대표를 맡고 계신 김민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대표기는 하시는데 이제 작가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요? 네, 근데 저는 대표님이 더 어색한 것 같고 그래요? 작가님도 어색한 것 같고 그냥 네. 가끔 그냥 보통은 김시인, 네, 뭐 민정 씨, 네. 저는 그 호칭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작가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 네. 네. 아무튼 뭐 시에 관한 한 전문가십니다. 왜냐하면 시인이시고 편집자인데다가 또 시인을 발굴하고 또 좋은 시를 모아서 책을 내서 시를 판다는 표현이 저는 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걸리기는 하는데요. 네. 아무튼 시를 파는 시인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시집살이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살이. 이 네. 시집살이가 또 그렇게 되네요. 네네네. 예.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만들면 팔아야 독자들이 생기는 거고 알게 되는 거니까 저는 파리가 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네, 정말. 근데 파리 하면 좀 처량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약간 처량하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네. 네. 출판계에서 시 파는 능력이 탁월한 걸로 이게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예. 진짜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제가 모르는. 네. 이게 사실 너무너무 좋은 시인데 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케팅이 잘 안 돼서 묻히는 시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네. 우리 김 작가님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짜시는지요? 생각보다 시인들이 많고 네. 시집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시집을 낼 때 독자를 유념하면 망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정 독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시집 한 권을 누군가한테 가 닿았을 때 그 진심이 통한다라는 한 명의 독자만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시인들마다 기질이 다 다르고 네. 이 다양한 이 입맛에 모든 독자가 맞을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그렇기 위해서는 한 권의 시집이 어쨌든 어떤 독자한테 가 있을 때라도 그 사람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독자를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들 때 저는. 그냥 시인만 생각해요. 시인만 생각해서 네. 내면 네. 거기에 맞는 독자들이 네, 찾아서 저는 본다. 모든 독자가 다 시를 좋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독자가 죽음의 문제에 약간 부닥쳤을 때 찾다가 있는 그 시집을 마주했었을 때 그 조를 되게 기다리거든요. 예. 네, 근데 독자가 이런 시를 좋아하겠지 않겠어 그러면 많은 시인들이 시집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네, 독자를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연예인들이 팬덤이 있는 연예인만 살아남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는 연예인이 아니어서. 예, 그런데 저는 비유를 하자면. 네. 그래서 보통 어떤 식당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양식 좋아하고.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좋아하는 시집과의 조우, 저는 정말 그걸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보니까요. 네. 이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으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네. 이 뭐 편집 방법, 시집만을 위한 편집 방법으로 시집 출간해서 대박을 내기도 하셨지만은
제목 잘 정해서 수십 세를 찍은 시집도 있는 것 같던데 네. 좀 내가 지은 것 중에서 이 제목 신박했다 했던 시집 좀 소개해 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집살이라는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문학동네라는 출판사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그 문학동네에서 이제 시집 시리즈가 문학동네 시인선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런칭하고 이제 지금까지 한 200권 넘게 끌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00권이 넘는 시집들이 다 소중한데 모두가 다 잘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은 쇄를 찍은 시집이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잠깐만요. 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네. 이 시집이 50세를 넘겼죠. 엄청 대박인 거죠. 네. 네. 그 10년인데 20만 권 넘게 나갔으니까. 와, 보통 시집 한 번 출판을 하면 몇 쇄 정도 찍는 게 보통입니까? 초판에 그냥 머무르는 시인들도 많고요. 네. 이거는 다 뭐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네, 편차만별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게 굉장히 귀에 솔깃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데요. 그쵸. 알 네.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 느낌 때문에 제가 집어들었어요. 이 제목을. 네, 오래 생각했으면. 네. 조사 하나에도 예민했으면. 이 제목은 이제 어쨌든 가족. 예, 뭐 이제 지금은 세상에 없는 누나. 이렇게 네. 많이 있다가 이제 곁에서 사라진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이 시집의 한 권의 주제가 꼭 어떻다 뭐 죽음이다 사랑이다 이별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내 근처에 내 옆에 있었다가 멀어진 것들 근데 그 멀어진 것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큰 의미로 해석을 해보시면 그 알쏭달쏭이 평생 입에 물고 있는 사탕 같은 네. 것 저는 그런 제목을 좀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게 20세였고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50세가 넘었죠. 50세. 네, 넘었죠. 50세. 20만 부. 네네, 넘었죠. 네. 또 어떤 책이 있습니까?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왜 당신은 왜 이런 제목을 지었어라고 할 때 가장 특징으로 저한테 이제 부여됐던 말이 긴 제목이었어요. 예. 문장형의 긴 제목을 제가 많이 지었거든요. 뭐 아버지는 나를 처제하고 불렀다. 이런 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약간의 이제 중환자실에서 정신이 이제 이렇게 막 놓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을 때 이제 처제를 자기랑 착각해서 한 말인데 이제 그 제목만 보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조금 약간 막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어. 근데 굉장히 호기심이 생겨요. 네. 저는 제목이 주는 힘은 거기 있어야 된다고 무슨 생각해요. 얘기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슨 관계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뭔가 알겠다. 뭔가 아버지가 아픈가? 이런 혼동성.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둘 다 지금 얘기하면서 아버지라는 키워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버지와 마지막을 했던 시집이에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제목을 지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네네. 그 제목도. 이제 이 시집도 사실 아이들한테 너한테 가장 큰 게 뭐야? 그러면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슬픔이나 이제 근원적인 이런 뭔가의 안쓰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면 정말 큰 거겠구나. 예, 과장된 느낌이 아닌. 네. 예, 제가 물론 뭐 오믈렛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제목도 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긴 제목을 그러면 이렇게 책 등이라고 하잖아요. 시집들이 쫙 꽂혀 있을 때 요 제목들에서 나한테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 라고 해서 다가가게 하는 호기심을 좀 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작가신데 네. 말씀해 주신 제목은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어법이 좀 틀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걸 보면 선배 문인들이 좀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일례로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 시집이 나오고 선배 시인이 전화했었어요. 예. 너 이거 잘못했다. 며칠은 아니다. 며칠을 맞다.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며칠은이어야 시집인데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정확한 어떤 어법으로 치면 을이 맞을 수 있는데 을이라고 하면 끝난 느낌이 들고 네. 며칠은이라고 했을 땐 계속 물고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오래 생각해 보시면 그 느낌이 뭔지 아실 거라서 지금은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요. 시집이 잘 되기도 했고. 그래요. 네. 이 시라는 거는 정말 조사 하나가 네. 너무나 다르게 네. 와닿게 하기 때문에. 네. 며칠 을이었으면 제가 제목으로 안 했어요. 네. 네. 별명이요. 네. 문단의 김상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 저 너무 좋아해요. 이 별명. 아유, 저기 뭐 왕비나 이런 게 아닌데 네. 이 별명이 왜 김상궁이 되셨는지 아세요? 아, 그냥 제가 이제 이 일을 되게 오래 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이제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일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는 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버선발 표현을 되게 많이 했을 때였는데 저는 상궁이 왜 좋은가 하니 몸을 쓰는 사람이어서 좋아했고 그리고 어쨌든 궁 내에서 가장 소문을 빨리 듣는 사람이잖아요. 네. 가장 뒷방에 앉아서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채로 곱게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보다 네. 귀가 쫑긋할 수 있고 몸을 쓸 수 있고 내 발로 움직여서 전할 수 있는 그게 아.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별명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김민정 작가님 시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시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상궁 역할을 기꺼이 하시지만은 작가님이 시집을 내거나 할 때는 또 다른 상궁이 사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뭐 스스로 이게 직접 뭐 편집을 하거나 뭐 하기도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제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땐 당연히 편집자가 있죠. 아니 왜 본인 책은 본인 출판사에서 안 냅니까? 저 요번에 하나 냈는데 네. 보통의 시집 같은 경우는 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다기보다 이렇게 전문 출판사에서 이렇게 문학 전문대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출판사들을 그래서 시인들이 많이 이제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많이 편집자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거나 그러는 거 안 해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이쪽에 이렇게 전문가이시고 네. 많은 화제작 시집을 만드신 분인데 정작 내 시집은 네. 관여를 안 한다. 빨리 지나가도록. 예, 예. 예. 네, 저는 약간 편집자가 저 정체성에 더 맞고 옆에 저같이 이제 오래 일한 사람이 말하자면 선배잖아요. 네. 직접 일하는 친구 옆에서 뭐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되도록 그냥 많이 두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것도 좀 신기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내 시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 시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그래요. 예. 저는 제 시보다 어떤 이제 시인의 시 원고를 만들게 돼서 원고가 왔을 때 딱 네. 메일을 열고 그 프린터에 딱 넣고 나왔을 때 그 뜨뜻한 거 있잖아요. 원고. 예. 너무 설레요. 아직도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행복해요. 그 원고를 볼 때마다. 늘 새 거잖아요. 저 새 거 네.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김민정 작가가 사실은 이 문단의 김상궁, 뭐 시를 파는 시인으로 출판업계에서 유명해지신 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엄청난 또 노력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뭐 시를 씹어먹고 삼킬 정도로 아유,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 제가 뭐 종이 먹는 여자인 줄 알겠네. 그렇게 네. 진짜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솔직히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장르보다 시는 특별히. 왜냐하면 사실 시는 편집의 어떤 노하우나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선배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시의 편집 방법이야 이런 게 없었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 몸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집을 더 잘 만들 수 있을지 이제 계속 많이 방법을 찾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시집에 더 집중하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욕조에 물 받고 들어가서 이제 옆에다 이제 그 대야라고 하죠. 예. 하나 빈 대야를 놓고 하나씩 보고 옆에다 놓는 거예요, 종이를. 그럼 이제 그때는 음악을 듣거나 휴대폰을 하지 않으니까 그 시집 원고에만 집중하고 또 이제 그 불가마 이런 사우나. 그때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럼 그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딱 이 친구하고 저하고만 대면할 수 있는 시간. 놀라운 집중이 생기거든요. 목욕 시간이 좀 길어지시겠어요. 근데 제목이 빨리 나오거나 예. 방법이 빨리 섰을 때는 물이 식기도 전에 나올 때가 있어요. 네. 저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밤 11시 반에 답이 확 났을 때 그 시인한테 전화하는 거. 예. 왔어. 끝났어. 네 제목 다 나왔어. 이러고 전화할 때 희열이 있어요. 네. 계속 시를 보면서 제목을 생각하고 네. 이걸 어떻게 뽑아낼까 네. 고민하고 네. 그게 뭐 24시간 네. 내내 그러겠네요.
지금도 살짝 눈이 충혈되셨는데 혹시 네. 어젯밤에 꼴딱 세우고 오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원고 보느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 네. 화장도 예쁘게 하고 하셨지만 다 떴어요. 눈이 화장. 지금 충혈이 돼 있으세요. 네, 빨개요. 네. 그래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시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시인을 발굴하고 시를 알리고 있지만 시집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또 경기도 안 좋아서 출판계 사정이 안 좋다는데 시집은 더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근데 네. 제가 처음에 출판계에 들어왔던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출판계가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매번 출판계는 또 불황이다. 안 좋다. 그걸 생각하면 거의 끝을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끝을 생각하면 되게 약해지거든요. 예. 저는 그 말을 귀등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아무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제가 잘 팔리는 작가들 뒷공무니만 따라다녀야 돼서 신인들한테 눈을 볼 여력이 없어지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우리는 지금 다 척박한 땅에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척박한 땅에서도 뭐라도 이렇게 솟아 올라오잖아요. 예. 저는 그 힘을 믿는 것 같아요. 아, 예. 뭐 밖에서 뭐라고 그러거나 네. 말거나 태풍이 몰아치거나 네. 말거나 네. 나는 내 길을 간다. 예, 어차피 우리가 살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시집이나 어떤 책들을 임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씩씩하시네요. 네. 예. 근데 뭐 저도 가끔 이제 화제가 된 이 시집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네. 의무적이라고 네, 네. 할까요? 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가끔 봅니다만은 네. 그래도 시집에는 손이 좀 선뜻 가지 않는 게 시는 어렵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술술 읽히는 게 아니라 뭐 행간의 의미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곱씹어야 되고 그런데 요즘 뭐 독자들한테 인기를 많이 끄는 시를 보면은 좀 쉬운 게 많지 않은가. 그 제가 시가 왜 다들 어렵게 생각하시는가 했더니 네. 저도 어렵게 생각하고 전 원래 전공이 소설이었다 보니 네, 네. 저도 시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게 교과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국어 시험에 네. 시가 이렇게 나오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예전에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시 교과서에 당신 시가 실린 시인이 있었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거기 뭐 의미를 찾으세요. 뭐 이런 거 예.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시를 쓴 시인이 당신 시가 여기 교과서에 이 문제풀이에 나왔는데 문제에 나왔는데 문제를 풀었어요. 다 틀렸어요. 예.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시는 되게 해석이 자유로운 건데 저는 네. 진짜로 이런 들판에 풀어놓은 염소떼들이나 양떼들처럼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과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입시와도 예. 척결이 되고 국어는 그냥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 의미가 아니면 어쩌지? 그것 때문에 편하게 말들도 못하고 예. 어려우면 멀어지게 되고 네. 저도 그렇게 시를 겪었는데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쉬운 문장들로 떠먹기 좋게 준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의미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 머리 회전을 할 때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한 번 그거를 딱 한 번 하시면 그걸 너무 즐기시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좋아하고 10권을 읽으신 독자분은 100권, 200권 읽거든요. 네. 근데 한 편도 안 읽은 독자들은 계속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되게 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나한테 이렇게 등쳐주듯이 그래 사는 게 이런 거야라고 좀 쉬운 말로 풀어주는 시들은 곁에 두고 싶은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훈련도 그래서 저는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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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교과서에 시가 나오면 국어 시험 때문에 일단 그걸 다 외워야 되고. 네. 근데 저도 너무 싫어했어요. 그 글자 단위로 다 분석해서 그 밑에 다 써가지고 외웠던 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되게 슬픈 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독립하는 사람들의 이런 애국의 시지? 나는 그냥 슬픈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네. 참 시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우리가 시를 가까이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우리가 이제 뭐 약도 좋은 걸 알면은 먹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사실 시를 가까이 하면 뭐 특별히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그런 질문 많이 들었는데 좋은 네. 시를 자꾸 읽으면 뭐 인생에 좋은 일이 생기냐. 근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거든요. 저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런데 어떤 게 좋으냐면 진짜 아무것도 시는 바라지 않게 만들어주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는 게 돈이 많든 어쨌든 내가 어떤 병에 걸리는 몸이든 감사하는 법. 진짜 다른 것보다 그러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 세상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재발견했을 때 그 순간에 만족하고 네. 그거랑 눈을 마주치게 하는 그 찰나의 기쁨이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내 존재가 나한테 각인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를 왜 읽어야 돼? 나 좋으라고. 나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건데 이게 왜 좋을까 생각해보면 시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네. 서로 아름다운 거 나누려고 하고 서로 귀한 마음을 나누자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나를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예전에 시가 나를 살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시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프거나 힘들 네. 때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삶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요즘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이거 너무 안 해도 그만. 뭐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어야 되는 약속한 시집이 많았기 때문에 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약속 지켜야 된다. 네. 이 시인들하고의 나의 의리를 지키려면 난 살아야 된다. 네, 진짜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눈을 못 감어. 진짜. 근데 그 시집이 이렇게 냈을 때 물론 뭐 이렇게 묻히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잘 돼서 인생이 바뀌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제가 살아있고 내가 나를 살렸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네. 남이 잘 될 때 되게 좋아요. 행복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를 보면서 신받다 하고 느낄 때가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이 시인이 어떻게 알고 표현해 줬을 때 그래 내 마음이 이랬구나. 그때 완전히 희열을 지금 느껴요. 그 말씀하신 게 나를 확인해 주는 일. 나도 사실 내가 내 마음 모른다고 하는데 알거든요. 네. 아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돼. 맞아요. 그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요즘에 이제 1월 되면 이렇게 점 보러 가는 분들 많잖아요. 예.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상대가 해줬을 때 되게 막 어머 웬일이야 이러는데 사실 짜릿하죠. 그거 내가 예. 모르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시인은 딱 그거를 찔러줄 때가 있죠. 예. 예. 원래는 뭐 소설을 네. 전공하셨다고 문예 창작을 전공하셨는데 네. 원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오정희라는 소설가가 계시는데 네. 제가 그분 같은 소설가가 되고 싶었었어요. 예. 그랬는데 대학을 문예창작학과를 가니까 시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주제 파악을 한 거죠. 소설을 쓸 수 없는 주제다. 그건 뭐냐면 일단 지구력이 없고 소설은 지구력의 싸움인데 일단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힘이 엉덩이가 오래 앉아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팔랑팔랑거리고 산만하고 예. 그리고 빨리 끝을 보고 싶고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끝을 빨리 봐서 나눠서 넷이 어때? 근데 소설은 또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논리적인 사람이 못 되더라고요. 소설은 되게 논리 싸움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감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 대학교 2학년 때 나는 시하고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예. 네. 그 제가 김민정 작가님의 시를 네. 많이는 아니지만 몇 편 좀 들여다봤더니 네. 굉장히 거침이 없고 네. 직설적이고 네. 어떨 땐 좀 거칠다는 느낌도 들고 강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칠죠. 네. 저 예전에 여기 KBS에서 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어 가신 적이 있는데 네. 제 시인으로 찍었으니까 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거기가 다 이렇게 삐처리 되고 막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사실 저는 아름다운 언어를 제가 갖고 싶어서 시에다가 그걸 넣기 위해서 시 썼던 건 아니었고 예. 제가 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들러붙었던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걸 뱉고 싶어서 이제 안달이 났던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말들의 대부분이 되게 일상에서의 언어였고 제가 잘 쓰는 전 욕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 욕설이 시에 왜 나오면 안 돼. 네. 방송에서는 직접 오늘 솔직한 걸 좀 못 보여드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시가 내가 평소에 말하는 거하고 다를 이유가 있어? 그건 좀 가식적이지 않아. 나는 원래 내 언어가 그대로 통과가 됐을 때 솔직한 내가 더 많이 전달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말들, 그런 언어들이 시에 많이 새겨졌죠. 네. 네. 원래 제가 예전에 이제 시를 처음에 뭐 배우고 학창 시절에 배울 때는 시는 정말 고르고 골라서 네. 마지막에 아주 네. 그 정화된 단어, 네. 정제된 단어를 네. 쓰는 게 시다. 저는 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배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모두 다 그렇게 쓴다면 난 그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장르에 대한 구분이 저한테는 없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고맙게도 소설을 먼저 썼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정제라거나 이렇게 쌀조리에 뭐 걸러내듯이 그거를 할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솔직한 뜨거움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내 입에서 계속 토하듯이 나오는 이 언어들을 일단 뱉고보자. 예. 뱉으니까 줄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뱉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한 20년 지나니까 저 지금은 되게 잘 버려요. 네. 네. 나는 시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지만은 네. 아, 내가 이 시를 보고 나 정말 시인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시도 있었나요? 혹시? 네. 저한테는 배운 적은 없었지만 네. 시집에 있는 시로 저한테 스승이 한 분 계신데 그 시인이 좀 유명하신데 최승자라는 시인이셔요. 네네. 저랑 띠가 같은 용띠신데 네. 그분이 이제 저가 이제 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도 모를 때 그냥 열심히 읽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담고 싶다. 이런 분을 처음에 발견하진 못했었어요. 네.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최승자 시인의 어떤 시 중에 오 개새끼 못 잊어라는 게 있었어요. 욕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를 몰랐으니까 네. 시에 자연만 나와야 신 줄 알았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시에 감탄사 든 다음에 개새끼 써도 돼? 이거하고 그다음에 못 잊어를 넣었더니 진짜 이 사람이 뜨겁게 사랑한 어떤 마음이 있고 아직도 잊지 못하고 절절하구나. 이럴 때는 욕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고 싶다 해서 제가 아는 욕들을 막 제 시에 그때 습작기의 시에 별욕을 다 넣어봤어요. 근데 알았죠. 제가 평소에 하던 욕을 다 넣는다고 해서 효과를 발휘하진 않는구나. 네. 적재적소가 있구나. 그렇죠. 이게 네. 최승자 시인의 Y를 위하여라는 네, 네. 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말이 과격해서 깜짝 놀랐다가 내용을 보고는 고개를 좀 끄덕였습니다. 아나운서님이시니까 욕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시니까 또 네. 그래서 제가 복식 호흡으로 해드렸어요. 대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올해 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신데 그 얘기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인이자 편집자인 란다 출판사 김민정 대표였습니다.